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FMC 일정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재 상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3월의 FOMC 일정은 3월 20일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미리 한 주 이전에 알려드려야 어느 정도 대응이 되겠죠. 거의 변동사항은 저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3월 달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6월 달에 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도 선거 시즌이 이제 곧 임박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씨도 천천히 움직여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바이든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 연준의 금리 내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릴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금리 무조건 한 번은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은행 규제에 따른 전면 재검토를 밝힌 연준 의장이라고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있는 은행에 있는 주식들도 요즘 미쳤거든요. 다시 반응이 엄청나게 세게 나오고 뭐 시티는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구조 조정을 좀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실정인데, 속된 의미는 전면 재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 대상을 좀 풀어주었다라는 의미는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에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미리 그냥 떡밥을 던져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델리티, 블랙록 이런 쪽도 자산운용사들이 고객사들에게 더욱더 공격적인 패턴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런 미덕 행사나 또는 마케팅을 많이 펼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 이제 금과 이제 비트코인 또 계속 이슈화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ETF 쪽이 이제 아무래도 금의 ETF를 추월을 한다고 하면 아직도 조금 더 필요합니다. 대략 대충 여기에서 못해도 20%가 훨씬 더 높은 퍼센티지가 더 필요하죠. 못해도 30%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직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인터넷 자산 기반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또 소셜에서도 마케팅을 알아서 또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마도 금의 ETF 대비보다는 더욱더 더 자산의 시총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금리에 따른 동향도 이제 좀 보게 되면 대부분 22도 6월에 더 많은 힌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멀지 않았다. 너무 늦게 인하하는 것도 위험성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6월 달에 대부분 여러 가지 지표를 2번 이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은 대부분 FOMC 일정이 좀 뒤에 있고 나머지 지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에 볼 수 있을 만한 지표를 다 확인을 하고 이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 기반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볼 수 있었던 점은 요 데이터가 좀 될 것 같은데, 그걸 확인을 했었을 때 대부분 한번 내릴 때 연달아 내리지 상반기에 찔끔 하반기에 찔끔 이렇게 내렸던 형태는 거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내리기 시작을 하면 그래도 연달아 한 2번 뭐 3번 이렇게 연달아 내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상반기에 없어도 여러분들이 기죽을 필요는 없고 하반기에 연달아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 한국, 뭐 중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태국 이런 쪽도 대부분 이제 곧 인하 가능성에 따른 언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인하를 하게 되면 환율적인 추이로 보았을 때도 이제 미국도 물가에 따른 뭐 부담 요소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를 내렸을 때 환율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죠. 미리 이제 신흥국이나 나머지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해준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말이죠.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에 따른 시그널로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미 비트코인은 이제 수천조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 대비와는 여전히 격차가 저 멀리 이제 차이가 나는 자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덩어리가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총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보게 되면 주황색이 비트코인 차트이고요. 그 다음에 M2 통화량 그래프 추이로 보았을 때 여전히 늘어났을 때 그리고 또 늘어났었을 때 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었더라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냥 트레이닝만 할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제가 매번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보기 싫어도 이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롱과 숏 많이 사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무리 선물 거래의 활성도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도 대부분 한 번쯤은 거의 다 청산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 했을 확률도 있긴 하지만 거의 누적 게이지로 보게 되면 벌써 수백만 명이 털렸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당연히 약간의 부정적인 이야기도 같이 해야 되겠죠.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 래리 서머스가 통화정책 상당히 제약적이고 이거는 좀 중립금리가 훨씬 높게 설정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잠깐 그 찐먹에 우리는 너무 환호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은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훨씬 덜 제약적이고 그것은 확실한 증거는 매우 제약적이라고 여겨지는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대부분 그래서 요즘에 5권형식 픽이나 하나증권에서도 이제 보고 있는 툴은 단과 같아요. 94년도에 시즌아에서 00년도 요 사이처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아주 중립금리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도 상당히 3% 중후반대를 저는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2%에 내려가는 속도가 워낙 느리면 당연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형태가 상당량 지속이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하면 지금에 있는 자산이나 원자재나 이런 쪽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이제 금 미쳤죠? 그리고 비트코인 미쳤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자산 쪽의 포지션이 단 하나라도 잡고 있지 않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 상대적 가난성을 피해 갈 수는 전 없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우려적인 측면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캐시우드가 엔비디아 독점 지속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컨퍼런스도 이제 3월 달에 있는데요. 제가 보아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게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뭡니까? AI 쪽 코인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 조정이 올 때 AI 코인 미리미리 좀 필터링을 해놨다가 내가 좀 괜찮았던 AI 코인 엔비디아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
비트코인 정말 너무 조금밖에 안 올라. 알트코인 막 20%, 30%씩 오르는데, 비트코인을 가지면서 효율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계속 주장을 하지만 세금을 어느 정도 낸다라고 해도 퍼포먼스를 보십시오. 예, 당연히 비트코인 1, 2% 움직일 때 NA는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올라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있는 주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행적을 한번 볼까요? 예, 당연히 이제 대략 평균 150달러 선이 무려 1,300달러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시작점이 300달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세금에 따른 무서워요, 뭐예요, 다 핑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핑계거리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문제를 정확하게 잘 풀고 해결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번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성인이 되었는데 막 뭐 해주세요 누구한테 뭐 기대면서 막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죠. 성인이 되었으면 그에 따른 책임과 그에 따른 나한테 주어진 과제는 자기가 알아서 좀 풀어 나갈 줄도 필요하고요. 응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는 생각보다 피도 눈물도 없고요. 나간다라고 해도 물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나한테 진짜 다이렉트로 진짜 내가 너무 풍요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형 누나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저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이 한 번은 있었을 때 얘도 적극적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 기법으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현 시점 과거 패턴에서 볼린저 밴드는 어떻습니까? 이 볼린저 안에 있는 게 85.4%, 나머지 바깥쪽에서 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제 주봉으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매번 기술적으로 설명을 할 때도 캔들, 이건 한 주 주봉 캔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치 캔들을 하나로 이제 표기되어져 있는 캔들봉인데요. 이 캔들봉이 총 4주가 되면 한 달이 불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통상 뭐라고 있습니까? 대략 그렇게 강세가 아니면 2주차 때까지 오르다가 3주차 때는 좀 쉽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이때 2주차 때와 3주차 때는 그냥 쉬어갈까요? 저는 쉬어갈 확률이 조금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종고를 이미 돌파를 했던 시점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스트레스성으로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은 좀 옆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야, 조정이 온다. 어떤 조정이 오냐?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이런 망각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는 조정이 나올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2봉에서 이게 불장이면 3봉까지는 대부분 세게 나옵니다. 그러면 3주차 때까지 세게 나왔을 때 볼린저 밴드 이탈률을 보는 것이죠. 이탈률이 매우 크지 않는다고 하면 대부분 4주차 때까지는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불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여기에서도 2주차 때까지는 밴드 안에 있고 3주차 때 약간 벗어났죠. 근데 시작점도 물론 3주차 때 캔들보다 위에 있어야지 아래에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이런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지점이 꼬리점 위에 있는 거와 꼬리점 아래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너무 많이 벗어났다라는 건 분명히 다시 수렴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인은 개인 그러니까 즉 사람만 매매하는 게 아니죠. 여기 봇도 들어갔고요. 여러 가지에 있는 시스템 기반으로 들어가져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학적 기법으로 들어가져 있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좀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쉬어갈 때도 있지만 그때 물량 뺏기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번쯤은
지금은 멘탈이 흔들릴 때가 이제 곧 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2013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고점 아닐까요? 라고 해서 물량 뺏기는 게 흔적이 살짝 있죠.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보이시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 여기 이제 고점에 지금 팔아야 돼 하지만 더 갔죠. 여기 때도 더 갔죠. 여기 때도 더 갔죠. 그러면 여기는 볼 필요가 있을까요? 더 가겠죠. 근데 왜 여기에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금리 인하 어차피 올해 한 번은 할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이겨내보고 여기서 더 물량을 더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전제 조건은 하나가 더 있겠죠. 얼마나 더 저렴하게 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분할과 자기에 있는 기준과 전략이 없이 다가가는 거와 그 다음에 전략이 있이 다가가는 거는 나중에 전략을 보완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때 분명히 여기서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실력 차이가 또 여기서 또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시간을 따로 빼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다면 아무래도 요 21년장 때도 6개월 연속 6개월 연속 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개월 연속 달렸기 때문에 7개월 차는 잠깐 쉬어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즉 4월달 얼마 안 남았으니까 3월달부터 약간의 기대감은 조금씩 낮아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7개월 차 때까지 가려고 하면 엄청난 호재가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하나가 더 나와야 되겠죠. 즉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기존의 비트코인 ETF에 약간의 거짓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망감을 약간 하면서 오히려 그게 ETF가 통과가 되었던 그런 시즌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ETF에 관련된 이야기가 얼마만큼 또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또 비트코인에 따른 영향적인 추이도 같이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